자, 지금 흑수저님,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잼바라기님, 당대표님 건강하십시오 하셨고요. 김은경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 제이릴리님, 대표님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다음에 고광희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셨고요. 바이올렛님, 매주 토요일에 시청역에도 나와주세요. 10월 14일 행진의 날, 10월 21일 집중 전국 집회의 날. 네, 이번 주 토요일은 행진하는 날, 시청역. 집회는 행진이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 주가 지금 착심하고 덤비는 날이에요. 21일. 네, 전국 집회. 그리고- 전국에서 다 오시는 그리고 날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 말씀 꼭 드릴게요. 이쪽 진영에서 사실은 뭔가 오랜 시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상한 뇌피셜을 갖고 촛불 행동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촛불 행동은요, 거기 가입한 단체만 수십 개예요.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박근혜 탄핵의 사회자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진보당 대표인 거 알아요? 유명한 사회자였어요. 민주당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 정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탄핵시킨 거거든요. 촛불행동에 한 명의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창당 세력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요즘 구봉기가 되게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더만,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회 앞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하고 촛불행동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앞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빼, 그리고 촛불행동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아유. 구봉기는 민주당이라며 왜 창당 세력이 붙냐,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돌리는 거예요. 바람직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나타난 일부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뭉쳐가지고 지키는 건 지키는 것대로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탄핵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이를 갈라치기를 하냐고. 내가 촛불행동 운영위원회라고 말씀드렸죠. 촛불행동 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려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같이 열린다고. 네. 한 번도 창당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 순수하게 윤석열 탄핵하는 곳인데 자신들만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건 갈라치기 한다는 뜻이에요.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지 순수하게 그런 열정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바다에서 만나면 되잖아. 왜 자꾸 거짓 선동들을 합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쪽 진영이 뭉쳐있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 게임은. 어찌됐건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뭉쳐있지 않았고 막 싸우고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시민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특히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어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야 될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시민사회나 어떤 노동조합하고 연대해서 큰 물결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안 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집회가 나눠져 있는데 왜 하나로 합치지 못하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했더니 지금 그걸 다시 쪼개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니네 왜 합쳐서 하는데? 니네 왜 쟤네 창당 세력이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창당 세력이라고 했던 그 무대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저게 아니라는 건 금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쪽 진영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하고 기본적인 시민사회단체랑 갈라치기를 해놓으면 민주당이 더 약화됩니다. 예. 민주당만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일요일 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거기 나온 것 중에 이제 이번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 줄 수 있겠냐.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너무 어떤- 상식적인.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색출하자 하던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 관련돼서 뭐 비밀 투표가 아니 기명 투표를 하도록 뭐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또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된다. 모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그 공천위원회에서 그 선정한 몇 개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구에서는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당원이 수박들을 걸러낼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역대 총선 결과를 봐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항상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힘을 믿고 경선이라는 기본 원칙만 지켜준다면 그 가결표도 가결파라고 부르는 그 배신자들도 얼마든지 찾아서 배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영상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등장한 이게 놀라운 예지력 아닙니까? 새날에 기획이죠. 다 대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의 갈라치기도 문제죠. 지금 아까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저 서리 기자라고 여러분들 머리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기자였던지는 기억을 여러분들이 되살려 보시기 바라겠고 홍익표가 정청래를 겨냥해서 지도부가 징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 진짜 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저 방송을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정말 했나. 그러니까 지도부가 징계 얘기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이야기를 할 때 최고위를 찍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저 뉘앙스는. 근데 기사가 저렇게 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우리 쪽 지지자들이 홍익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이 지도부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왜곡된 기사여서 이런 판단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직접 이 방송을 들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막 매우 잘한다, 뭐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우리 주장처럼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동훈 뭐 탄핵 이야기도 정기국회 끝나고 하겠다라고 하면 너 수박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물론 민주당이 한 템포 전통적으로 느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있지. 이제 고구마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건데 갈라치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하태경이 불출마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불출마 당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마도 그런 거지. 근데 저게 끼치는 나비 효과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태경은 밀려난 거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상 이제 멋있게 포장을 한 것뿐 사실은 쫓겨났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왜냐? 석동현이가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석동현이가 여기 해운대갑 예비후로 출마를 해갖고 하태경 험지 출마해라 했더니 4년 만에 답이 왔네요. 그렇죠. 근데 8월에 한 하태경 인터뷰에서 보면은 저는 지역구 바꿀 생각 전혀 없다. 여기서 출마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달 만에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어디 가서 멱살 좀 잡히고 조인트 좀 까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갑자기 바뀌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어떤 지역구를 지금 정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이 뭐 지정해주면 어디든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 석동현이가 윤석열의 40년지기죠, 40년지기. 네. 그래서 윤석열이 꽂은 곳이 민주평통.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인데 이게 일본과의 문제 있을 때 이런 발언을 한 놈이에요. 일본의 반성 사죄 요구는 그만하자.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려고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던 놈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도대체 석동현이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태우 변호사를 했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태우가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치고 나오니까 붙여준 변호사인 거예요. 야, 동현아 가서 김태우 좀 변호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사실 인정을 해버렸었죠. 그때 김태우 범죄에 대해서 중앙지검 범죄정보과 근무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했던 사건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김태우 지금 관련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는데 저 석동현이가 관련이 있는 데다가 이 석동현이 지금 사실상 하태경 일을 밀어낸 모양새. 네. 하태경은 뭔가 대단한 결단이라 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태경은 지금 어디로 가 그럼? 예. 수도권에 뭐 아무리 불리한 지역이라도 지역위원장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자리를 곧- 내주려고 하겠어요? 머지않아 이혼주 라인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대를 계속 외치네. 예. 저 석동현이가요 등장하는 것 중에 LCT가 최고일 겁니다. 이영복이 LCT 그 사업자죠. 전직 검사장에 3억 줬다 진술에도 무혐의 처리. 이영복 은닉 정황 CCTV 확보하고도 무시한 검찰. 정말 검찰과 정권에서 확실하게 비호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LCT 사업자 이영복이 저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치권 로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 노열층에 위아래층에 살고 있지 아마. 예.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주계층 쓰고 똑같은, 있다고. 나란히 쓰고 있다고. 형준이 형, 아직도 저거 아직 저 이거 판다 그랬는데. 기부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판다 그랬는데 아직.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석동현이에요. 이거 검찰이 덮은 거예요. 음. 윤석열의 검찰이 덮은 거예요. 그 부산저 출근에 그 덮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직 검사장 석동현에게 3억만 줬겠습니까? 밝혀진 게 3억이겠지. 자, 내용을 알고 가시라고요. 그러니 하태경이 무슨 뭐 엄청난 뭔가를 결단을 내려서 그거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서로 이죽거리고 그러더만 하태경으로 끝일 것이다. 설마. 하태경으로 끝이다. 네. 하태경으로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민주당도 그런데 아까 말한 나비 효과는 민주당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도 지난 총선 때 내 기억에 불출마하신 분들이 자의반 타의반 뭐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한 30명 정도 불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불출마해야 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지금 그렇죠. 지금 오영환 빼고는 한 명도 없잖아 아직까지. 예. 총선 6개월 남았습니다. 오영환 빼고 한 명도 없어요. 뭐 우상호 의원도 뭐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러니까 의원은 윤석열 못하는 것만으로는 총선 못 이기고요. 네. 민주당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공천을 정말 잘했다. 우리는 윤석열과 잘 싸울 거야. 그리고 실력도 있어. 이런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난 총선처럼 단수 공천 받은 사람 그렇게 많으면요. 우리 못 이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단수 공천 받은 그 리스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총선 그 공천의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선 중심으로 당원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원 중심으로 그 당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진짜 당에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낙선 운동,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수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낙선 운동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자, 현역 의원 단수 공천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괜찮은 분도 있어요. 워낙 지역구 경쟁력이 뛰어나서 다른 경쟁자가 의미가 없었던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쟁 없이 바로 공천된 사람들이에요. 전해철, 홍영표, 송갑석, 이원욱, 박광원, 박용진, 김진표, 김철민, 신동근, 홍익표, 안규백, 한정혜, 우상호, 박홍근, 김영주, 윤호중, 기동민, 송영길, 김태년, 인재근, 김영진, 백혜련, 우원식, 김경협, 김용호, 김성환, 안민석, 이인영, 박주민, 권칠승. 물론 이 중에는 개혁 성향이 있는 분도 꽤 있죠 지금. 예. 물론 저 있잖아 송영길 같은 경우는 당대표잖아요. 단수공천 당연히 했을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소위 말하면 반기역파가 너무 많지요. 특히 근데- 그 저 명단하고 그 31명 명단 있잖아요.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명단 돌았을 때 그 명단들하고 비교하면은 그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겹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특히나 저 사람들의 어떤 선수를 따지고 보면 다
확실한 기득권이라는 게 명확한 거죠. 예. 뭐 다 반기역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네, 말씀 다시 네. 한번 드리지만 경쟁하지 않고 올라가서 뭐가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경쟁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이 혁신위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고 비대위로 만들어서 네. 또 한 번 단수 공천 받겠다라는 의도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이 민주당이 160석 가져가는데 자기네 당은 30석 가져간대요. 뭐 그러라고 해요. 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금태섭은 비례대표 2번 정도 네. 바람이 불어도 비례대표 한 1, 2번? 그러니까 금태섭의 말을 100% 수용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190석이라는 말이잖아요. 뭐 고마운 일이죠. 네. 근데 저런 거는 이제 뭐 주장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30석 가져간대. 근데 금태섭보다는 금태섭도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걸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금태섭이 사라지면 190석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답을 줬네요. 190석 하면은 10석 정도 모으는 건 쉽지 않아요. 200석이면 개헌도 가능하고 탄핵도 네. 가능합니다. 네. 자, 결국 보궐선거 이기고 개혁공천하고 총선 승리하면 탄핵이다. 이건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민주당이 그냥 이기면 안 돼요. 뭐 151석 이렇게 이기면 안 돼요. 윤석열이 워낙 못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한테 다시 한번 몰아주면 180석으로 해줬더니 부족했나? 200석 줘야 되겠다. 이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개혁공천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권 바꾸고 지금 국회에 출마 양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다음 정부 때 다른 걸로 보완해주면 됩니다. 민주당은 왜 지금 안 나오고 있냐고.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는 오영환 빼고.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공천 했구나. 신진 세력들 어마어마하게 공천됐구나. 광주에 갔더니 송갑석이 밀어내고 강의원이가 됐구나. 이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광주 갔더니 우리 엄마 형님 지역구가 송갑석 지역구인데 분위기 우리 방송에서 송갑석 아니죠. 강의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강의원 모를 때부터 송갑석 못한다고 난리가 났더만. 저 새끼 뭐 하는 거냐고. 지역사회가 그렇게 밀어줬는데. 그럼 광주 같은 데도 저 민영배 정도 제외하고는 그냥 개혁공천 하고요. 전국적으로 개혁공천해서 민주당이 엄청난 물갈이를 했다라는 이미지 얻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180석 무용론은 다 날아가. 그때 공천 잘못한 걸로. 그 개혁공천 해가지고 200석 정도를 민주당이 얻는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설레발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목표를 띄는 거죠.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델리 민주 가시면은 발산역에서 지금 민주주의 발산하고 계시는 지금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요.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새날은 물러갈게요. 새날은 오늘은 당원인 최고다 방송 없습니다. 패스 휴일 날이라서. 자, 내일 정규 방송에 다시 뵐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